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을 비극적인 결정이 단 30분 만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길고 길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걷히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온 세상이 환희에 젖어들던 그 순간, 한반도에는 희망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의 씨앗이 동시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해방의 환희가 곧 비극의 서막이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분단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강대국들의 밀실 회의장 속에서 오갔던 숨겨진 대화들, 지도 위에 무심하게 그어진 선 하나가 어떻게 수천만 명의 삶을 뒤바꾸는 거대한 절벽이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전개를 따라가며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데 필수적인 통찰을 제공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36년간의 암흑기를 뚫고 솟아오른 해방의 빛으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끼고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압과 서름으로 점철되었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희망에 모두가 들떠 있었죠. 그날의 기쁨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메마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듯 했습니다. 독립이라는 간절한 염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환희의 물결 속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방의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일본의 패망 이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드러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명분은 뒤로 한 채 강대국들은 오직 자신들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45년 8월 10일 밤, 워싱턴 DC의 미 국무부 건물에서는 지도 위에 그어진 무심한 선 하나가 한민족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련군의 급속한 남하를 우려하던 미국은 일본군 무장해제라는 명목 아래 한반도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딘 러스크 대령과 찰스 본 스틸 대령은 불과 3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한반도 지도를 앞에 두고 고심 끝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삼자는 제안을 내놓았죠. 이는 군사적 편의를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이 선이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닌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상징하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모하게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찾아온 미묘한 긴장감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국제정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민족의 염원이었던 완전한 독립은 요원해지고 오히려 외부 세력에 의해 강제로 분할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이미 분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운명의 순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 하나가 만들어낸 비극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북위 38도선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소 두 강대국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 선은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 민족의 삶과 운명을 가차없이 갈라놓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임시 군사분계선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임시성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견고한 현실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경 없는 자유로운 왕래는 불가능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고향과 가족을 뒤로한 채 오도 가도 못하는 서글픈 신세가 되어버렸죠. 미군은 남한에,
소련군은 북한에 각각 진주하며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고, 북한에서는 소련군정이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나갔죠. 같은 민족이 다른 이념 아래 놓이게 된 이 상황은 이질적인 두 체제의 충돌이 과연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1946년 1월부터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역사적인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이 표면적인 목표였지만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삐뚤어졌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사회주의 이념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섞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떤 한국 단체들을 임시정부 수립 논의에 참여시킬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좌익 세력만을 인정하려 했고, 미국은 폭넓은 민주주의 세력의 참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념의 깊은 간극은 끝내 메워지지 못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두 차례나 열렸지만 그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처참하게 파행으로 치달았죠. 대화를 통해 하나의 통일 정부를 세우려던 지난한 노력은 그렇게 좌절되었고, 한반도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좌우 이념 대립의 그림자가 이전보다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는 우익 세력과 이에 맹렬히 반대하는 좌익 세력 간의 충돌이 격화되었고, 북한 역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가며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집회와 격렬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민족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평화로운 통일 정부 수립에 대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져 갔죠. 이처럼 한반도 내부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동안 전 세계는 새로운 냉전 체제 속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전후 세계 질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죠. 윈스턴 처칠의 철의 장막 연설처럼 이념의 장벽이 유럽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 드리워지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고, 대륙 전역에 걸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이 서로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급변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의 거듭된 실패에 지칠 대로 지친 미국은 더 이상 소련과의 직접 협상으로는 한반도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947년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새롭게 출범한 국제연합, 즉 UN-UN으로 이관하겠다는 중대한 뜻을 전 세계에 밝힙니다. 이는 냉전 시대의 상징적인 전환점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운명적인 결정이었죠. 유엔은 한반도 문제를 넘겨받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원칙적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한민족에게 다시 한번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듯 보였죠. 그러나 소련은 유엔의 이러한 결의를 단호하게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유엔의 총선거 감시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파견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마저 완강히 막아섰습니다. 마치 철의 장막이 유럽의 베를린을 가르듯 38선은 한반도를 가르는 이념의 장벽으로 더욱 견고하고 두텁게 굳어져 갔습니다. 비극의 서막이었죠. 유엔의 중재 노력마저 소련의 완고한 반대로 완전히 무산되자 한반도의 미래는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 정부 수립의 꿈은 멀어져만 갔고, 분단의 현실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더욱 굳건해지는 듯 보였죠. 국제사회의 개입마저 좌절되면서 우리 민족은 깊은 체념과 함께 또 다른 비극적인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개입마저 좌절된 상황,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유엔 총회는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38선 이남,
즉 남한 지역에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라는 강력한 신호나 다름없었죠. 한민족에게는 통일 정부 수립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염원을 저버린 이 결정은 온 나라를 격렬한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거대한 항쟁이 불길이 치솟았죠. 1948년 봄, 38선 이남만의 총선거를 저지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려는 민중의 외침이 거대한 파도처럼 제주섬을 덮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적인 외침은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무력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하고 아름다운 섬은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희생자들의 억울한 피는 한라산 자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화로운 섬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우리 역사에 깊고도 아픈 상흔을 남겼습니다. 분단이 가져올 참혹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한 사건이었죠. 제주의 비극이 채 아물기도 전 한반도 남쪽에서는 또 다른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제주 4.3 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봉기한 군인들과 이를 진압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은 또다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념의 대립은 이제 같은 민족, 심지어 같은 군복을 입은 이들 사이에서도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폭발하고 말았죠. 혼란과 공포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분단을 반대하는 외침은 또다시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아픈 역사입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단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뇌하고 노력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우사 김규식 선생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을 초래할 것임을 직감하고 북한의 지도자들과 만나 남북 협상을 통해 통일 정부 수립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1948년 4월, 그들은 삼엄한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민족의 염원을 짊어진 채 분단의 철조망을 넘어선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지도 위 무심하게 그어진 선 하나가 수많은 삶을 갈라놓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일을 염원했던 민족 지도자들의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깊어진 이념의 골과 강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넘어서기 어려운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결국 남북 협상은 아무런 결실 없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민족 지도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되면서 한반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는 총선거가 강행됩니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총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수많은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선거는 진행되었고 이는 사실상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운명을 확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은 이제 아스라한 옛 꿈이 되어버리고 분단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과연 이 선거 이후 한반도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 역사적인 5월 10일 총선거가 남한에서 치러졌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었죠. 이 선거는 분명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초석이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분열과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통일된 민족 국가를 염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의 거대한 흐름은 그들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는 단순한 시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 단독 선거와 분단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었죠. 평화로운 섬마을을 덮친 이 비극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광풍 속에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아직도 제주의 바람 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비극의 불씨는 한반도 남쪽으로 번져갔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어난 겨수 순천 10.19 사건 역시 분단에 저항하는 민중의 몸부림이자 이념의 대립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그날의 혼란과 아픔은 분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처럼 단독 정부 수립을 향한 길은 수많은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단을 막기 위한 민족 지도자들의 마지막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과 김규식 선생 같은 분들은 이미 유엔 소총회 결정과 남한 단독 선거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한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통해 통일 정부 수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지만 이미 깊어진 이념의 골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고 한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에 이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태동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분단이라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 역시 한 달 뒤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두 개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38선은 더 이상 임시적인 경계선이 아니었죠. 그것은 이제 남과 북, 두 개의 국가를 영원히 가르는 철의 장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분단은 한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깃발 아래 서로를 적대시하게 된 이 순간, 한반도에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분단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강대국들의 무심한 결정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한반도 내부의 이념 대립과 복잡한 국제 정세가 맞물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도 위에 그어진 무심한 선 하나가 수많은 가족과 삶을 갈라놓는 거대한 절벽이 되었을 때 한민족은 과연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요? 해방의 환희와 분단의 비극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날의 선 하나가 만든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